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KBS 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3분 지나고 있는데요. 한 주간에 있었던 정치 이슈들의 이면을 꿰뚫어보고 예측해보는 시간입니다. 흥미진진한 정두원의 시사점 시간인데요. 정두원 전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가장 핫한 정치 이슈 하면은 아마 청와대 특검반 사태가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예, 자유한국당이 김태우 수사관의 첩보 목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사찰 증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볼 필요도 없어요. 분명하죠. 예. 그러니까 청와대 규정에 보면은 네. 특감반의 이제 감찰 대상이 딱 세 가지예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가 있고, 예.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장 및 임원. 그 세 번째가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제 감찰하면 그건 민간인 사찰이 되겠죠. 네. 한국당의 주장대로 민간인 사찰로 보는 것이 맞다. 그건 분명합니다. 예. 한국당 첩보 목록 공개했을 때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이제 대응을 나섰지 않았겠습니까? 그 민정수석실의 해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건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알려주시죠. 그러면. 그 이제 해명 중에는 뭐 타당한 것도 있겠지만은 네. 좀 이제 우왕좌왕한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해명을 이제 자꾸 했는데 네. 이를테면 이건 사찰이 아니라 정보 수집이다. 네.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리고 처음엔 불순물이라고 그랬다가 기초자료라고 말을 또 바꾸기도 하고요. 네. 또 이제 민간인 사찰 아니냐 그랬더니 비트코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협업 차원에서 한 거다. 네. 궁색해요. 그러니까 지금 6급 수사관이 이제 문제를 일으켰는데 네. 네. 청와대가 이제 비서실장, 홍보수석, 민정수석 이 뭐 전부 다 대변인까지 네. 좀 이렇게 우왕좌왕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 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죠. 네. 그 6급 수사관 개인 비리를 덮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폭로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 정권에서부터 계속해서 이거 청와대 감찰반에서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이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김태우 수사관 입장에서는 어떤 의도가 숨겨 있다고 보세요? 그 의도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예. 이렇게 이제 본인이 이제 비위의 대상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여태까지 충성을 다 했는데 네네. 자기가 뭐 조금 뭐 좀 실수했다고 자기를 이렇게 돌려보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뭐 개인적인 그런 이제 섭섭함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은 이 사람이 지금 나 감옥 갈 각오를 하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는 예. 뭔가 이제 자기가 정의감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예. 감옥 간다 생각하면 다들 끔찍하죠. 근데 지금 이 사람 지금 그 각오를 하고 지금 덤비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걸 봐서는 뭔가 단단히 이제 뭐 마음을 먹고 있는 거죠. 저희들은 솔직히 청와대 감찰반을 만나거나 뭐 이 상황이 어떤 전지 전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니 청와대 감찰반들은 네. 이제 미행을 합니다. 저도 뭐 옛날에 이명박 정부 때 사찰을 많이 당해봤는데. 예. 제가 만나고 다니는 사람들이 다 불이익을 받아요. 그러니까 저를 다 미행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는 만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하게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뭐 저 사람이 청와대 감찰반이다라는 것들은 공공연하게 좀 알려지고는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기자들은 많이 알겠죠. 왜냐면 네. 기자들하고 이제 같이 뭔가 상호 좀 협조도 하고 그럴 테니까. 네. 이 김 수사관에 대한 의혹도 의혹입니다만 이번에 그 청와대 반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론들에서 좀 지적을 하기도 하는데 급에 맞지 않은 일을 하지 말라며 언론사를 향해 경고를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대변인 이제 기자들을 향해서 그런 말을 했는데요. 네네. 급에 맞지 않는 대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대변인에서 이제 반부패 비서관 한테 물어봐라. 이제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대응을 잘못했던 걸 자인하는 셈이 돼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그에 맞지 않게 대응을 했죠. 그러니까
하여간 뭔가 이상해요. 그걸 왜 그렇게 대응을 처음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와서 바로 빼내요. 네. 청와대는 지금 김태우 수사관을 검찰에 지금 고발한 상황이고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고발 하겠다면서 이제 맞불 놓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칼끝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야당 쪽에서는 여기에 향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또 이제 이게 사법기관의 결정 처분에 맡기는 건데 예. 과거 박근혜 정부 때는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박관천 경정이라고 이제 그 사람이 문건을 갖고 나와서 이제 그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건이 됐는데, 네네. 이제 그걸 문서 유출이라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 고발을 해가지고 이제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문서 유출죄로 이제 형은 받았죠. 그렇지만 그때 이제 정윤회 이런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 결과가 이제 엉뚱한 이제 결과가 나온 건데 그때 만약에 정윤회를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은 최순실 사태를 막을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검찰이 이제 제대로 수사를 할 것이냐, 진짜 청와대가 민간 사찰을 했느냐를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문건 유출한 것만 갖고 수사를 하면은 전번과 비슷한 사태가 이제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사 결과가 이제 사실 주목되는 건데 그걸 떠나서 이 사람을 청와대에서 미꾸라지라고 그랬잖아요. 미꾸라지를 데리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관리를 잘못한 거잖아요. 관리 그 책임은 져야죠. 민정수석이 그 책임을 져야죠.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박관천 수사관과 이제 김태우 수사관 현재 지금 봤을 때 이 박관천 씨의 경우에는 정권 차원에서 오도에 의해서 움직이다가 이게 폭로가 된 것이고 이번 김태우 그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이것을 행하다가 본인이 이제 위기에 빠지니까 이런 걸 내왔다. 같이 볼 수는 없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또 얘기가 다르잖아요. 자기는 지시받고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사실 여부를 가려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설령 지시를 받지 않고 개인 일탈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거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 일탈행위를 하게 놔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좀 전에 한 거죠. 알겠습니다. 2867님께서 정두원 의원님 인상은 무서운데 판단력은 정확 명료하시네요. 의원님 말이면 신뢰가 갑니다라는 의견 보내주셨는데 이 청와대 감찰 기능, 이 특별감찰 기능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공수처로 이관해서 좀 제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이런 분들이 유지가 되면은 나중에도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공수처 이관에 대해서. 저는 마찬가지로 보는데요. 공수처에서도 민간인 사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디 간다 그래서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 권력이 법 테두리 내에서 일을 하느냐, 권력이라고 그냥 마음대로 법을 어기면서 일을 하느냐, 그 차이지 어디로 딴 데로 간다고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사태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민정수석이 불명예 퇴진할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 전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자업자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정부가 너무나 적폐청산한다면서 마구잡이로 그냥 무리하게 적폐 수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굉장히 엄격해진 거예요. 그 기준이 사실 다시 자기 자신한테 돌아오는 거죠. 일을 하다 보면 그 선이라는 게 불분명할 때가 있거든요. 넘어갈 때도 있고. 근데 그런 것까지 마구잡이로 다 적폐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이 이제 그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그렇게 융통스럽게 하다 보면은 이런 일이 생겨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 원내대표였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특혜 채용이 또 이번엔 공개가 됐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이제 그 국정감사 때부터 이 문제가 불거졌잖아요. 특혜 채용 문제가. 그래서 이제 전수조사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도 계속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미 이제 김성태 건을 제보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이제 회사 내에서 노조 같은 데서 제보를 하거든요. 회사에서 그 내용을 알죠, 다.
근데 이제 그거를 원내대표니까 네. 그걸 꺼내들면은 원내대표 야당 탄압한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아마 좀 미뤘다가. 기다렸군요, 그러면. 그래도 기다렸다가 이제 꺼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이제 근거 없이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네네. 좀 김성태 원내대표는 좀 궁지에 몰리게 됐죠. 또 김성태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에 이 공기업 이 조사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또 의견을 제시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네. 대통령 아들 의혹도 함께 다루자 이렇게 나왔는데. 예. 이게 이제 결국 이재명 지사가 쓴 수법이거든요. 이재명 지사는 이 수법을 써서 빠져나왔죠, 일단. 최경훈, 김씨 뭐 이런 건에 대해서는. 예.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또 같이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게 되어버렸는데.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뭐 이제 뭐라 그러니까 물귀신 작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면 돌파를 택한 이 김성태 의원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볼 때는 저랑 가까운 사이니까 참 말하기가 불편하긴 한데. 예. 궁지에 몰렸으니까 이제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면서 물귀신 작전이 나오는 거죠. 이 판단은 그러면은 뭐 괜찮은 판단으로 보세요? 예, 한 번 뭐 써본 또 써본. 두 번은 의미 없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유치원법 합의가 또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야당이 입장도 사실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네. 지금 유치원 3법이 좀 과한 면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 유치원을 범죄자 취급을 가정을 해놓고 이제 법을 만들다 보니까. 네. 좀 과한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선량한 원장들은 이런 규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야당도 그런 면에서 이건 너무 과하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면을 적당히 조정해서 합의를 보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 여당이 일방적으로 그냥 고집할 게 아니라 조금 과한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해서 합의를 해서 통과시키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조정 후에 합의는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러면 이 지금의 상황에서 국회가? 이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예. 합의를 봐야 되는데. 예. 근데 명분상으로는 야당이 좀 불리하죠.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은 이제 정서는 유치원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라고 지금 느끼고 있는데. 그렇죠. 야당에서 유치원 편을 드니까 야당은 도대체 뭐 하는 당이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또 유치원 개개의 입장을 들어보면 그런 과한 측면이 있다 이거죠. 네. 야당 중에서는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제 여기에 대한 거부감이 큰데 민주당은 지금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서 유치원법 통과시키는 방안까지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유치원법 통과는 어떻게 보세요? 그 패스트트랙이 빨리 통과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게 330일이 걸리는 일이거든요. 330일?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이제 이게 5분의 3만 의결하면 패스트트랙 법안이라고 해서 330일 지나면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된 야당하고 합의를 안 하더라도 그런 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합의가 안 되면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거의 1년 뒤에 이제 이 법이 본회의에 이제 상정이 되겠죠. 1년이나 걸리는 것이 결국 330일 걸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정도원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